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은지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두 달 연속 3천 건대를 기록하면서 달라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그리고 역전세로 우려가 심했던 빌라의 거래도 9달 만에 2천 건대로 올라서면서 소폭 반등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달 말 나오게 될 5월의 거래량 최종 수치는 4월 달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라진 부동산 시장을 점쳐볼 수 있는 시그널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부동산 회복기로 들어서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석 가리기가 필수 시대일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2128-8562번, 서울전화 022-2128-8562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한데요.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여기에서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시고 참여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고 들어오세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 가능하니까요. 다양한 댓글들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본 이후에 다양한 시그널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는 이슈 시그널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저희 이슈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슈 시그널 시간에는 어떤 정보들 전해주실 건가요? 네, 제가 계속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지금 뭐 시청을 놓치신 분들은 또 유튜브 이제 부동산 집통을 검색하시면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택용 시장, 그래서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좀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전한 그런 심리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지금 트렌드가 어찌됐든 현재 시점에서는 차익형보다는 좀 수익형 부동산이 좀 더 중점적으로 많이 포커스를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지난번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좀 유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아파트형 공장부터 해서 이 변화된 가정들, 그다음에 요즘 뭐 트렌디한 그런 가정들 말씀드렸다 하면 좀 이번 주는 좀 지역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뭐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핵심 지역과 요즘에 좀 약간 핫한 지역들 몇 군데를 좀 추출해서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좀 투자 방법을 나가는지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성공적인 지역이라고 하면 바로 성수동이죠. 자, 성수동을 이제 가장 메인 지역으로 하고 다른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됐고, 실제 성수동이 가장 제일 지식산업센터 성공을 했고 이 유행을 만들었던 과거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었던 이 명칭을 유행했던 지역이 바로 성수동입니다. 자, 지금도 이 성수동 일대는 좀 분양하는 현장들이 있기도 하고요. 기존에 이제
갖고 있었던 분들 이제 거래하는 것도 좀 틈틈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뭐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시장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수동을 보는데, 자, 우리가 처음 뭐 투자하신 분들은 지식산업센터 일단 요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일반 주거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를 짓지는 않겠죠. 기본적으로 다 이 중공업 지역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이 성수동이라는 지역을 보면요, 지적 편집도를 볼게요. 지적 편집도를 보면 이 파란색이 나와 있죠. 자, 이 파란색이 바로 준공업 지역이겠죠. 자, 이 성수동의 가장 큰 장점은 좀 줄여볼게요. 하면은요, 이 서울 동부권에서 뭐 물론 뭐 장안평에도 일부가 있고 또 창동 일대도 중공업 지역이 일부 있긴 하지만 압도적인 크기로 봤을 때는 이 성수동 일대가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면 뭐 이쪽 보면 파란색 구간이 거의 없죠. 뭐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나와 있진 않은데, 자, 성수동이 가장 크게 나와 있고 이 서남부 쪽에는 엄청나게 좀 많이 좀 이 중공업 지역이 자리 잡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 성수동이 지금 현재는 뭐 성수동 자체가 워낙 뭐 위치 좋은 지역에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자, 이 남쪽에는 뭐 강남이라는 지역과 가깝게 자리 잡고 있죠. 성수대교를 이용해서 뭐 바로 가깝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강변을 건너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 위쪽에도 다양하게 뭐 아까 말씀드린 창동, 도봉 창동이나 이 장안평 일대도 좀 자동차 단지들이 있긴 하지만 이 성수동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지금 일자리하고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뭐 지금 뭐 핫플레스에서 과거 공장이었던 지역을 부셔서 뭐 카페나 예쁜 뭐 맛집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저도 많이 좀 즐기는 지역 중에 하나긴 하지만 우리가 딱 이 지식산업센터를 봤을 때는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거리를 한번 볼게요. 거리를 보면요, 아무데나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 지금 옛날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옛날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뒤쪽을 보면 건물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도 보면 뭐 지식산업센터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아무데나 찍긴 했는데, 자, 좀 더 넓혀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 함께 보면 옆에 보면 뭐 지식산업센터들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여기 앞에도 뭐 지금 어느 정도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성수동이라는 지역은 상당히 2호선이라는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뭐 방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거에 노후화된 공장들이 바뀜에 따라서 새롭게 개발이 지금 많이 완성이 됐다고 하지만, 뭐 지금 옆에도 지금 뭐 화면상 뭐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보면 뭐 성수동 KT 부지 뭐 지구단위 계획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뭐 이런 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있고, 옆에도 보면 뭐 코오롱 관련돼서 또 지식산업센터들이 있죠. 자, 이런 안정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만약에 수익형으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성수동 일대 또는 뭐 분양하는 것도 가격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한 이 환경들, 그 다음에 입점률도 상당히 높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쪽 지역을 눈여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뭐 지식산업센터들이 뭐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좀 재밌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 지역을 보면요, 자, 옆에는 학교가 있죠. 초등학교가 있고 주거 지역이 있으면서도 함께 이 옆에 보면 지식산업센터들이 있고, 옆에 또 힐스테이트가 또 자리 잡고 있죠.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죠. 지금 뭐냐면 직주 근접이 복합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중공업 지역이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 내에 뭐 아파트도 많이 짓기도 하지만 일자리나 그런 것들이 다 인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성수동 같은 경우는 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자,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가격적인 부분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수익률을 봤을 때는 좀 높은 가격 대비 했을 때 임대료가 뭐 천차만별로 엄청나게 높게 받지 않는 이상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먼저 성수동이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나는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서남부 쪽으로 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서남부 라인을 보면요, 지금 영등포 라인을 제가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등포 라인은 지금 현재도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지금 짓고 있고, 자, 이 영등포 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철 5호선이 있죠. 그 다음에 2호선이 있고요. 그 다음 9호선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왼쪽에 목동이라는 주거지역과 함께 오른쪽에 여의도라는 상업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이죠. 자, 이 지역도 지적 편집도를 보면요, 다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영등포 지역은 이 서부간선도로 라인을 타고 내려간 다음에 이 영등포 일대와 그 다음에 우리 옆에 보면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그다음 가산 디지털 단지, 그다음 독산동으로 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지역과 함께 밑으로는 금천구청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 공장 라인들이 펼쳐집니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이 동쪽 라인은 지금 지식산업센터들이 엄청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이 지역 또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으로 저는 좀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개발이 진행 중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보면 여기 보면 롯데마트가 자리 잡고 있죠. 롯데마트가 자리 잡고 있고 옆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자리 잡고 있죠. 다 지금 다양한 일자리들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이 지역들이 옛날 모습을 한번 보면요. 자, 지식산업센터도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뭐 공장부지였죠. 롯데 관련돼서 아마 제가 물론 물류 관련된 그 로직티스 아마 그쪽 부지를 알고 있는데, 이 부지들이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해서 마트가 들어온다거나 옆에도 보면 공장 부지였죠. 공장 부지였고 현대자동차 관련된 뭐 정비 관련된 부분인데, 이 모습이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최신을 보면요 어마어마 근사하게 들어왔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이고, 이게 지금 영등포 일대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처음에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물론 뭐 지하 1층이나 1층의 상업용지, 그래서 상가를 관련돼서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뭐 2층이나 3층이나 4층이나 이런 업무시설 관련돼서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추천해드리는 게, 보통은 이제 만약에 뭐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이동이나 1층 같은 경우는 또 위치가 좋은 지역들은 뭐 주말에도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자,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 5일로 요즘에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주말에는 좀 횡하고 뭐 지하 같은 경우 문을 닫아 있는 상태에서는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뭐 수익이 난다 해도 너무 높은 수익이 아닌 이상은 임대료를 높게 올리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뭐 현상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 2층, 3층, 4층 같은 경우는 좀 업무 시설을 좀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2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쇄를 하는 뭐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IT 관련된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넓게 뭐 호수를 한 5개, 6개 합쳐서 이용하기도 하는데, 2층 같은 경우 뭐 세무법인이나 뭐 관련된 뭐 그런 업종들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2층이 좀 안정적인 임대를 보고 있고요.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 그냥 건물 들어가신 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가지고 2층에 뭐가 있고 3층에 뭐가 있고 실제 뭐 공실은 어떤지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어찌됐든 영등포 일대는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지역이고, 지금 현재도 지금 개발 행위가 많이 있고요. 실제 한번 볼게요. 자, 이 거리부를 보면요. 자, 이런 아파트 주거 지역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래쪽 보면요. 자, 영등포 자, 약간 늘 자, 이쪽으로 보면요. 자, 과거의 옛날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 모습을 보면요. 옛날 모습을 보면 이 공장이었죠. 딱 공장이었고, 옆에 이제 공항대로 가는 길이죠. 6번 국도인데, 이런 모습들이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다 높게 건물들이 주상복합을 짓기도 하고요. 안쪽에는 또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기 때문에 영등포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투자 포인트 잡으실 때는 상당히 좋지만, 어느 정도 이 지금 유동 인구나 인기도에 따라서 임대료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거는 뭐 다 뭐 쉬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앞으로 중요한데, 자, 일단 경기 남부권을 저는 하나 첫 번째는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남부권을 추천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경기 남부권 같은 경우도 얘는 서울의 모습을 아까 말씀드렸던 성수동이나 영등포의 모습들을 지금 많이 지금 경기도권, 특히 경기도의 새로운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들이 지식산업센터를 품고선 개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영등포 같은 경우에 영등포가 아니죠. 광교 그다음에 이쪽 상현 밑에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보면 여기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인데, 가끔 보면 뭐 삼성전자가 뭐 이전을 하는 이렇게 뭐 고독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쪽 동탄이나 아니면 기흥 쪽은 메모리 사업부 관련된 반도체 부분이고요. 이쪽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가전이나 그쪽이기 때문에 뭐 결이 좀 다릅니다. 연구소도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끔 보면 삼성이라고 해서 뭐 다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뭐 그래서 뭐 광주 쪽에 뭐 세탁기를 만들기도 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디테일 모르시는 분들은 뭐 무조건 이전해서 뭐 이쪽이 뭐 약해진다 하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신 분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메인으로 했을 때 이 왼쪽 라인과 그다음에 오른쪽 동탄 라인과 그다음 기흥 라인을 중심으로 많이 확성이 됐는데, 자, 여기 보면 용인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뭐 첨단 산업단지로 지금 개발 행위가 이제는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보면 지금 부지들이 지금 상당히 펜스가 쳐져 있는 상태죠. 자, 여기 건물도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자리가 향후에 개발 행위가 들어온다 하면 상당히 지금 보면 이 인근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 흥덕 위쪽 라인에도 지금 상당히 지금 뭐 광교로 해서 광교에 지금 상당한 기업들이나 일자리 유치함에 따라서 이 상현 쪽이나 아니면 이 신갈 쪽 라인의 과거의 모습들,
그때 지난번에 제가 구성 쪽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자 그리고 앞으로 이 용인 일대가 계속적으로 메모리 클러스터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가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확장이 된다 하면 이 지역 내 경기 남부권에 상당한 지휘산업 센터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정이 되는 상태에서는 어찌 됐든 초기 투자로 좋은 목에 있는 곳에 투자 포인트 잡으신다면 상당히 높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들. 즉 우리가 투자를 뭐 시청자분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이미 완성된 단계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다 보기 너무 좋아요. 길도 반듯반듯하고 건물들도 이쁘게 들어와 있고 기업들도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투자할 때는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죠. 그러면 물론 안정적인 뭐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되겠지만 차익형까지 바라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의 그림, 즉 스케치만 딱 되어 있는 상태죠. 뭐 스케치도 안 되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스케치라는 결국은 어떤 나라에서나 경기도나 또는 시에서 개발 행위에 대한 계획안이 잡혀 있는 스케치죠. 이 청사진을 봤을 때 앞으로의 미래를 갖고 투자 포인트 잡으신다면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위쪽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광교 쪽 위에 또 이 신분당선 라인 쪽으로 해서도 상당히 지금 뭐 지휘산업센터나 그런 것들이 또 일부 부분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지역들도 한 신분당선 라인들로 계속적으로 위에 판교와 아래 광교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눈여겨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구로 항동지구 쪽을 보려고 합니다. 자, 구로 항동지구가 또 요즘에 또 많이 짓고 있는 지역인데 자, 이 오르동 일대가 이제 뭐 아까 뭐 산업단지들 그다음에 온수 산업단지들이 있지만 여기는 좀 약간 뭐 큰 기업들은 아닌 상태이긴 한데 자, 이 항동지구 같은 데 보면요. 볼게요. 자, 이 항동지구 라인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현재 뭐 여기 찍어보면 되겠네요. 자, 지휘산업센터들이 막 들어오고 있죠. 지휘산업센터들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상당히 지금 뭐 많은 다양한 분들이 들어있는데 자 포인트를 좀 잘 잡으셔야 돼요. 포커스 즉 어떤 포커스를 잡으셔야 되냐면 자 이 지역 같은 게 보면 지금 뭐 근사하게 지휘산업센터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겉에 뭐 들어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 보면 아직까지는 빈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아직까지 빈 임대 같은 경우도 있고 물론 기업들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왜 발생이 되냐면 자 요즘 개발 행위라는 거는 택지 개발을 하거나 또는 무슨 뭐 어떤 우리 항동지구 아니면 뭐 옆에 은계지구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요즘에는 지식산업센터하고 그다음에 상가를 복합해가지고 개발 행위를 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걸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자 여기 봤을 때는 주거 지역으로 뭐 항동지구 많이 지금 계속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고 지금 개발 행위하고 있는데 자 좀 넓게 볼게요. 자, 이 항동이라는 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었는데 자 기업들이 봤을 때 물론 여기서 뭐 출판이나 아니면 또는 뭐 제조나 들어올 수 있게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굵직한 산업단지 물론 온수 산업단지라는 게 좀 조그맣게 있긴 하지만 연계성이 상대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다고 하면 연계성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기업들이 그러니까 즉 제가 만약에 기업 어떤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기 굳이 내가 어떤 뭐 다른 거래처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조건일 때는 들어와야 될 이유가 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지금 지휘산업센터들을 짓고 있긴 하지만 자 바로 아래 옥길을 볼게요. 옥길. 자 옥길을 보면요. 옥길을 보면 자 이 라인도 지휘산업센터를 지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상가들은 어쨌든 주거 아파트 단지들에 들어오면 어쨌든 상가들은 들어와서 보면 다 상가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많죠. 상가가 우리가 보는 식당이나 그런 것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자 보면 임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현재 시점 물론 앞으로 뭐 좋아질 수 있긴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한 어쨌든 주거 지역에 대한 관련된 지휘산업센터들은 다른 연계성이 있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공실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시점이지만 앞으로 옆에 뭐 은계지구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다양한 지역 내에 뭐 택지 개발이 된다 하면 지휘산업센터도 복합적으로 요즘에 계속적으로 들어온다 하면 상당한 공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사회적인 문제라고 해도 좀 과해할 정도로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들이 지휘산업센터들을 무조건 일단은 뭐 넣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쪽 북쪽을 볼게요. 자, 북쪽을 보면요. 북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지금 이 상암이라는 지역 있죠. 상암이 지역이 있는데 자, 이 아래쪽을 보면요. 여기 지금 DMC 라인이 되어 있는 자, 여기면 덕은지구죠. 자, 덕은지구를 보면요. 여기도 지금 중공업 지역이 좀 나와 있죠.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자, 펜스를 쳐져 있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데 지휘산업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한 뭐 주상복합이나 또는 뭐 오피스텔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휘산업들 들어오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여기도 뭐 지금 시점 봤을 때는 다만 뭐 옆에 상암이라는 지역이 있지만 상암이라는 지역이 우리가 보면 제조나 뭐 이런 뭐 IT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방송이나 미디어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크죠. 그렇다고 하면 이 덕운주의 지휘산업센터들이 맞물려서 개발행했을 때 상당히 좀 가치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양한 지역들을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지역들을 말씀드렸고, 자 뭐 시간상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현재도 지금 서울의 뭐 염창동 일대 또 등촌 일대도 뭐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식산업센터를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투자 가장 많이 실패하시는 분야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잘 알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인근에 뭐가 들어오는 거를 투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동네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진 못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지역을 분석해서 그 지역에다 투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가지고 부동산에 가가지고 여기 지역 어떠냐 물으면 다들 좋다고 하겠죠. 그런 투자는 어쩌면 묻지마 투자고 정말 이런 지역들 분석을 하면서 투자 포인트 잡으신다고 하면 좀 아무래도 좀 요즘 뭐 상담들 보면요 좀 상당히 좀 뭐 공시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알짜배기 투자들 많이 있으니까요. 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도 뭐 문의나 또 전화 주시면 또 부분 관련돼서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알짜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오늘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와 따라붙는 꼬리표 중에 하나가 공실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이었는데 오늘 설명해주신 부분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도 있고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들 참고하시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도 아주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다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생기셨거나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서울전화 02-2128-8562번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한사랑 삼성 2차 아파트 107.56제곱미터형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궁금해서 상담 남깁니다. 분석 부탁드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강서구로 저희 한번 떠나볼게요. 등촌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가격적인 부분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적인 부분, 앞으로의 뭐 호재나 개발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어떻게 좀 전략을 나가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갱 노노에서 갖고 와봤고요. 지금 현재 가격적인 변동률 봤을 때요. 지금 23평 기준일 때 매매 평균가가 지금 7억 4천입니다. 7억 4천이 되고 자, 최근 실거래가가 1개월 평균 때 6억 7천입니다. 한 7천만 원 정도가 지금 하락한 부분인데 자, 최고점 이때가 좀 상당히 높았습니다. 8억 5천이었는데 지금 한 6억 7천, 한 7억 정도 볼게요. 7억 정도 됐을 때는 상당히 각오됐을 때 좀 가격적인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은 인근 지역을 볼게요. 인근 지역 보면요. 지금 20평대가 보면요. 자, 좀 더 역에서 거리가 있는 뭐 태영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차이긴 했지만 단지가 좀 더 작은 태영 같은 경우가 24평 6억 4천 정도 자리 잡고 있고요. 근데 여긴 6억 7천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지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촌동의 20평대는 최소한 6억 선을 좀 지키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이 좀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0평대가 지금 한 7억 정도고 좀 더 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좀 한 9억대 정도 뭐 보면 좀 어느 정도 좀 자리 잡힐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연식이나 그런 것도 99년도다 보니까 뭐 새 아파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일단 역과의 거리는 뭐 가깝습니다. 그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먼 거리는 아닌데 일단은 지금 9호선 등촌역이라는 지역이 있고 이 등촌역 같은 경우는 보면요. 지금 뭐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성 3차 같은 경우에는 뭐 30평대가 뭐 9억대 정도 여기서 바로 붙어있는 지역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풀어가면요. 이 염창동이라는 지역이 지금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조용해졌어요.
조용했던 건 뭐냐면 이 과거에 9호선이 개통할 때는 어마어마한 신세계가 펼쳐진 거죠. 왜냐면 지하철 아예 없는 상황에서 5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차량 갖고 다니시는 분들 올림픽대로 엄청 밀리는 구간을 뚫고 가야 되는데 이 9호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접근성이 좋았죠. 뭐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 염창동 일대 또는 등촌동 일대가 현재 시점에서는 좀 과거에 좀 약간 살짝 강서에서 인기 있었던 것들을 많이 뺏겼죠. 어디에 뺏겼냐면 바로 마곡이죠. 자, 이 마곡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발 행위가 들어오고 특히 이 마곡에 아파트들이 있긴 하지만 이 아파트의 자급을 관련돼서 그러니까 주거 비율은 거의 뭐 제가 뭐 좀 팩트 숫자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략만 말씀드리면 한 거의 30%가 안 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50%, 40% 특히 뭐 판교 같은 경우에도 뭐 40% 정도가 아파트 주거 지역이고 60%가 뭐 업무 지역에서 상당히 자금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 마곡은 상당하게 거의 뭐 10만 이상의 일자리가 들어오는 게 예정이 될 정도로 주거 위주가 아닌 일자리 또는 핵심 그런 지역들이 위주가 돼 있고요. 현재 뭐 LG 사이언스 파크 들어오고 뭐 다양하게 뭐 연구 개발들 R&D 센터부터 다양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마곡이 핵심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염창동이나 등촌동 일대를 계속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등촌역. 자, 제가 뭐 보통 이제 질문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강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 질문 던집니다. 자, 등촌동에 역 가까운 아파트랑 염창역에 도보 5분 거리 아파트랑 어디가 더 교통이 편할까요? 하면 당연히 등촌역에 있는 역 앞이 더 가깝다. 뭐 2분 거리가 더 편하겠죠. 하지만 저는 염창역에 5분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말합니다. 왜 그렇죠? 급행이죠. 급행열차가 많이 다니는 기간하고 이 등촌역의 복잡한 구간, 특히 이 지금 뭐 경기도권 김포에서부터 해가지고 혹시 골드라인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뭐 가양까지는 뭐 지하철 이거 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뭐 출퇴근 시간에 막 낑겨서 가고 실제 막 줄도 어마어마하게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등촌역에서 출퇴근하는 것도 벌써 염창까지 가는 것만 해도 지치겠죠. 그런데 제가 좋게 보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등촌에 가깝게 등촌동에 가장 좋게 보는 거는 이 등촌역 강북 횡단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북 횡단선. 자, 강북 횡단선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 지역 내는 엄청나게 상당히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더블 역세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위쪽으로 해서 또 이 강북권을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의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마곡이죠. 자, 마곡이 좋아지고 앞으로 일자리 늘어난다고 해서 이 등촌동 일대가 가치가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지역은 일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강서구라는 그동안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는 좀 살짝 뭐 다른 뭐 우리가 강동이나 뭐 비교 그냥 굳이 한다면 강북이나 뭐 지역들 비교했을 때는 강서 쪽 라인에 상대적으로는 좀 프리미엄이 좀 떨어졌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좀 상대적으로 약했긴 했는데 자,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게 마구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김포공항 옆에 양천 신월이나 이쪽 공항 일동 방화 누타운 들어오지만 이쪽 관련돼서 김포공항이 있죠. 김포공항 라인에 관련돼서 고도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최근에도 이제 하나하나 지금 많이 풀어주고 있죠. 자, 풀어준다고 하면 그동안 강서라는 지역은 서울의 다른 지역, 서울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김포공항이라는 고도 제한 때문에 이 신월이나 뭐 방화나 뭐 공항동 일대가 상대적으로는 좀 개발 행위가 좀 압박을 받았던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좀 풀어준다 하면 상당히 가치를 올린다. 그러면 당연히 영등포 바로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강서에서도 오른쪽 라인에 있는 등촌 염창도 가격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목동 바로 양천 어떻게 보면 지금 양천 강서 뭐 분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예전에 뭐 같은 하나의 강서였고 또 예전 같은 영등포 구였긴 했지만 이 목동에 앞으로의 재건축 단지 들어가면 이주 수요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여기 환경이 좋아지고 개선된다면 이 등촌동 일대 개발 행위와 향후 가양 등촌 주공 일대도 개발 행위가 들어간다고 하면 아직 뭐 90년대 아파트다 보니까 목동이 먼저 선 개발이 먼저 진행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맞물린다고 하면 상당히 가격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지금 현재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자, 가격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 지금 이 6억 7천에 거래된 가격이 최저를 찍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왜? 하반기 때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금리 지금 동결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 연준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 번이나 두 번, 뭐 자이언트 스텝까지 하지 않겠지만 뭐 베이비 스텝을 하든 어떻게 하든 금리 인상을 두 번 정도만 올려도 한국은행에서는 상당히 괴리가 지금보다 더 커지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한다면 하반기 때 한국은행도 어쨌든 미 연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대출에 관련된 부분이 한 번, 두 번만 나타난다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 상대적으로 투자 심리 또는 지금 현재 회복하는 심리 많이 저하되거나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뭐 기본적인 뭐 장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맞물린다면 당연히 앞으로 저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맞진 않겠지만 뭐 저의 개인적인 뭐 의견이긴 하지만 더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로 봤을 때는 하락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지금 급하게 뭐 매도를 해야 돼. 뭐 전망 그런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매도하시고 차라리 좀 더 가격 방어를 지킬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크게 떨어지는 지역이 있고요. 좀 핵심 지역 떨어지더라도 좀 상당히 적게 떨어지기 때문에 둘 다 떨어진 시점에서 사는 건 똑같죠.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동하는 게 좋고 만약 중장기자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굳이 파실 이유는 없고 장기자 봤을 때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등촌동에 있는 한사랑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 분석하시면서 등촌동 일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보니까요, 정말 호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북 횡단속부터 등촌역 그리고 염창역에 교통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고요. 마곡 프리미엄 그리고 목동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까지 한번 챙겨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동산 투자를 어떤 의미로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추가적인 궁금사항 생기셨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한강 극동 아파트 106제곱미터형 전세 끼고 보유 중입니다. 앞으로 가격 전망이 궁금하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전세 끼고 보유하고 계신 만큼 실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적인 가치를 정말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전세 끼고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역전세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세가율을 좀 많이 따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 연식이 오래된 집일수록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세값이 높은데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그만큼 내가 들어갈 때 돈들 또는 앞으로의 미래적인 부분이 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오르더라도 전세값이 떨어지면 내가 팔지 않는 이상은 돈이 더 오히려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적인 심리가 있는데 자 일단 한강 극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풍납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이 풍납동이 좀 장점이 있고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은 개발 행위가 좀 쉽지가 않아요. 개발 행위가. 자 왜 그러냐면 이 풍납동 일대 개발 행위라는 거면은 뭔가 개발을 크게 하고 싶어요. 일단은 개발을 뭐 하고 싶고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보면 잠실 옆에 보면 잠깐 이왕 화면 나오는 걸 잠깐 말씀드린다 하면 자 이 잠실나루 하면 뭐 장미 1차나 이쪽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뭐 향후에 뭐 개발했을 때 상당히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공 5단지도 옆에 펼쳐져 있고 자 그다음에 이 오른쪽 라인에 보면 뭐 아산병원 풀도로 오른쪽 이제 풍납동 라인인데 자 이 풍납동이 개발 행위가 좀 어려운 것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문화재가 상당히 이 과거 우리 백제 시대, 이 삼국시대 백제 문화재들이 많이 출토되는 것 때문에 좀 상당히 개발 행위하는 것들에서 좀 이쪽 주민들도 상당히 문화재청하고도 많이 좀 약간 날선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어쨌든 뭐 제가 어쨌든 뭐 역사 그런 것까지 풀어가기 어렵고 그냥 부동산적 관점 봤을 때는 그런데 주거 환경으로 너무 좋아요. 주거 환경으로. 주거 환경은 왜 좋냐면 자 일단 8호선 있죠. 8호선 뭐 쾌적하게 바로 약 가깝게 멀지도 않아요. 뭐 이 정도 뭐 멀다고 하기도 어렵긴 한데 물론 뭐 초역세권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요. 이 극동 같은 보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옆에 뭐 녹지 공간을 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이 아산병원이라는 큰 병원도 있어서 뭐 안정적으로 특히 노후에 뭐 은퇴하시는 분들이 뭐 병원도 뭐 같이 다니셔야 되는 분들 앞에 녹지 공간 한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자, 뭐 거래량은 적을 수도 있고 뭐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최저가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상당히 떨어진 부분도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보면요. 어느 정도 가격적인 지친 부분들 확 오르지는 않았지만 떨어진 것도 상당히 떨어진 것도 소폭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자 24평이 구역대입니다. 자, 24평 구역대고요.
옆에 보면 이 현대 리버비 이주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32평이 10억대예요. 가격적인 부분 봤을 때. 그 다음에 송파 현대 힐스테이트도 32평이 10억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9억대를 지키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자, 현대 힐스테이트. 여기 이제 보면 95년도 아파트예요. 자, 여기는 역과의 거리도 많이 가깝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단지가 일단 큰 게 장점이 되겠죠.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단지가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작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인근의 녹지 공간을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지역에 이런 녹지를 갖고 있는 건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뭐 물론 우리가 송파는 조금 올림픽 공원을 끼고 있는 지역들도 있긴 하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이 특히 다른 가격적인 부분이 떨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실수요 위주로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도 아마 전세 들어오신 분들도 어느 정도 실거주까지 못하더라도 살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찾는 수요가 어느 정도 가격이 너무 전세가 너무 높아서 다른 지역 괴리가 크지만 않는 이상에는 어느 정도 인기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풍납동 전체를 봤을 때 이 성내동이나 이 천호동 일대, 특히 천호동 같은 경우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동 일대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전되는 부분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의 잠실 아까 말했던 잠실 나루 쪽에 뭐 아까 장밀이나 그쪽 뭐 아파트 재건축도 있긴 하겠지만 이 왼쪽의 개발 행위와 오른쪽 개발 행위가 개발이 됐을 때 물론 풍납동 자체적 개발이 쉽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환경적인 부분, 인프라, 편의시설들 봤을 때는 상당히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금 전세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세 엄청나게 대규모 공급이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물론 아래쪽이나 아니면 위례쪽이나 또는 아래쪽 아까 헬로시티 과거에 입주가 열렸을 때 엄청나게 전세가 일부 하락하긴 했지만 충분히 소화할 수도 있고 특히 이 풍납동 일대는 이 한강변 라인에는 신규로 아파트가 신규로 전세 시장이 풀리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냥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하지 마시고 향후 전망 그냥 편안하게 그냥 확 오르신 거는 아직까지 감당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시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한 아파트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셔서 저희에게 연락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납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수요가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혹시라도 추가적인 궁금사항 생기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속 시원히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부동산 투자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물건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물건은요, 충청남도 천안시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당동에 있는 상가, 먼저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해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는 천안에 위치한 불당동 상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 경부고속도로 천안 IC에서 차량으로 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1호선 아산역과 KTX 천안 아산역으로 했을 때는 이 기차 철도망으로 봤을 때는 차량 7분 거리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면적은 계약 면적 77.11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은 38.37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층수는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까지 되어 있고요. 자, 특징은 인근의 산업단지와 아파트 대단지가 펼쳐져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상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 22년 6월이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4억 3,9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천안 IC에서는 이제 천안 IC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천안 아산역에서는 차량은 매우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 네 블럭 정도인데 워낙 차도 많이 없는 길이긴 하지만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망이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봤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위치인데 상가. 자, 상가가 아무리 근사해도 동떨어져 있고 유동 인구가 있지 않으면 정말 실패한 상가겠지만, 자, 이 지역은 대로변에 위치한 큰 대규모의 상가가 있고요. 이 안쪽으로 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당로가 나와 있고 옆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크게 다 펼쳐져 있습니다. 자,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이 펼쳐 있는 지역에 어떻게 중심 상업 지역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의 상가들이 이 지역 내에만 딱 위치했습니다. 이 지역 내에만 상가 위치했기 때문에 바로 8차선 대로변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차량을 갖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로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세대수를 보면요. 8,000세대의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500세대, 400세대, 600세대, 700세대, 800세대 다 나와 있는데, 자, 엄청나게 넓은 그 세대수와 함께 이 백석동 일대 바로 오른쪽에 백석동 아파트 단지들도 이 상권이 여기가 상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쪽의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상가 인근에 보면요. 산업단지들도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석 농고 단지와 함께, 그 다음에 화면이 넘어갔네요. 예. 이 농공 단지와 함께, 그 다음에 옆에 일반 산업단지,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천안 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또 배방 일대로 디스플레이 있죠. 그래서 이 다양한 배우 수요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 호주 넘어가면 당진 아산 고속도로 23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 당진 아산 고속도로 착공 예정이 있는데, 이 당진 아산 고속도로가 지금 간다면, 자, 현재 지금 당진이 지금 계속적으로 고속도로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평택, 그다음에 시흥 일대, 그다음에 아래쪽에 당진 일대 고속도로망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자, 이 제천으로 가는 지금 평택에서 제천으로 가는 그 동서로 횡단하는 고속도로가 있긴 하지만, 이 충청남도권에서는 이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 고속도로, 그다음에 아래쪽에 천안 논산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망이 자리 잡고 있지만, 상당히 고속도로망이 지금 동서는 상당히 지금 좋진 않은 상태인데. 이 지역 내에 이 송악부터에서 지금 천안을 지나 아산을 지나서 천안 바로 우리 이쪽에 있죠. 바로 불당동이. 그다음에 이 아산에서 옆에 이제 청주에서 어떻게 보면 이 당진까지 연결되는 이 고속도로망이 앞으로의 착공에 들어가고 개발 행에 들어간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 배방 일대가 지금 상당히 지금 뭐 많이 좀 상당히 주거 지역, 그다음에 일자리 지역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 옆에 불당동 일대는 이제 주거 지역으로 좀 명품 주거로 좀 많이 탄생한 지역이 있는데, 이 가깝게 또 고속도로망이 상당히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어쩌면 향후에 다른 지역으로 또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일자리 국가 첨단 산업 단지 후보지로 이 천안이 미래 모빌리티 417만 제곱미터의 넓은 곳이 후보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용인 가면 용인 다 아시죠?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용인에 지금 중점으로 710만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홍성도 들어와 있고 청주도 들어와 있긴 한데, 자, 이 400만이면 지금 다른 지역 보면요, 지금 뭐 창원, 대구 뭐 300이고, 그다음에 보통 한 150만 제곱이죠. 그다음에 뭐 고흥 같은 경우 170이고, 그다음에 광주 일대, 뭐 강산구 일대가 이제 338만 정도가 되는데, 자, 400만이면 거의 뭐 이 중에서도 상당히 뭐 아까 반도체 클러스터나 또 그다음에 뭐 대전 일대, 그다음에 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넓은 곳이 모빌리티. 로 미래 산업에서 핵심 4차 산업의 핵심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천안 일대가 뭐 지금 뭐 이 충청남도에 당진도 과거에 당진군에서 당진시로 뭐 승격을 한 것처럼 뭐 지금 현재 뭐 당진시, 아산시, 천안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천안이 핵심 지역으로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와 함께 뭐 우리가 보면 지금 앞에 세종이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부분인데, 어쩌면 경기도권의 수도권과 이 세종이라는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안이고, 실제로 철도망도 천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자리에 맞물었을 때 인구 유입, 즉 인구 증가가 되면 당연히 가치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바로 왼쪽이 아산 신도시 센트럴시티가 또 25년에 완공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시티 바로 왼쪽 라인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 불당동 일대 상권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자, 건물 특징을 보면 실제 지금 막 다 지어져 있습니다. 준공 완료가 되어 있고요. 자, 대규모 상가죠. 대규모 상가고 8차선 도로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뭐 오피스텔, 그다음에 뒤쪽에 가면 아파트 대단지들 펼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구름다리가 또 눈여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8차선 도로 특히 6차선이 넘어가면요, 상권은 단절해 보시면 돼요. 이쪽하고 이쪽으로 6차선 도로 물론 횡단해서 갈 수 있겠지만 단절이 될 수 있는데, 자, 이 단절되는 걸 풀어줄 수 있는 게 바로 구름다리입니다. 8차선 도로를 풀어줄 수 있는 구름다리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자, 실제 보면 구름다리가 있죠. 8차선 도로에 구름다리가 있고 바로 2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굵직하게 들어와 있어서 뭐 보면 여기 CGV가 지금 모자이크 됐긴 했지만 영화관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뭐 골프 연습장도 자리 잡고 있고, 자, 실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뭐 우리가 보면 뭐 상가 우후주스 넣는 게 아니고 각각 뭐 영화관, 그다음 뭐 키즈 카페, 뭐 복합 유로시설 등 특화된 상가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 구름다리 같은 경우는 바로 종합운동장에 바로 연결됩니다. 이 천안의 종합운동장, 그다음 옆에 천안시청 있죠. 천안시청과 연결되어 있고, 이 인근의 상가들 보면 뭐 아파트 대단지가 거의 주로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의 중심 상가의 핵심 지역으로 좀 보시면 상당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메리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가격이 가장 중요했죠. 가격이. 딱 가격을 보면요. 4억 3,900만 원입니다. 자, 1층입니다. 1층. 이제 뭐 저층 같은 경우는 뭐 3층이나 4층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분양가는 싸겠지만 안정적으로 지금 임대가 들어올 수 있는 1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3,900만 원이고요. 현재 입점한 임대료를 계산했을 때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보증금 3천일 때 월 130만 원 나오기 때문에, 자, 대출 같은 경우 2억 2,900만 원 정도 대출을 활용한다면 실투자금 1억 8천만 원으로 이자를 내고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 계산해 보시면 상당히 메리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서울권 같은 경우는 워낙 분양가 자체가 워낙 매매가 비싸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게 형성되어 있고 4%만 나와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인데, 자, 지금 이 불량동 같은 경우는 이미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자, 이 신규 뭐 지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상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가보시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고, 특히 주말에 가보시면 북적북적한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이 지역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임장 활동입니다. 직접 눈을 보셔가지고 여기 정말 영업이 잘 되는지, 인근의 상권들 또는 젊은 뭐 30대 40대 소비층들이 많이 이 지역 찾는지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전화 주시면 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상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거의 메인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고요. 8차선 대로변에다가 산업단지와 아파트의 수요까지 챙겨갈 수 있는 상가인데, 거기다가 너무 좋은 거는 1층 상가라고 해요. 상가 중에서도 가장 핫한 곳은 바로 1층인 거 아시죠? 1층 상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혹시라도 이 상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서울전화 02-2128-8562번 언제나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상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이번 상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상가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지금 첫 번째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였죠. 신규로 새로 지어진 상가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좀 오래된 상가입니다. 정말 오래돼가지고 실제 뭐 이따 말씀드렸지만 85년도에 지어진 상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약 2분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 13.37제곱미터가 부여가 되고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내, 일반 상업지역 내 대지집은 13.37제곱미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층수는 총 4층 중에 1층입니다. 1층 상가이기 때문에 이 지금 노후 건축물이라고 제가 특징을 써놨는데, 감정평가를 냈을 때 상가가 1층과 2층 대비했을 때 1층이 거의 한 40에서 50% 이상 감정가가 높게 나옵니다. 1층이라는 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1층에 노후 건축물이고 상업지역이고 85년도에 지어진 상가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 감정가까지 계산했을 때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매가 저렴합니다. 2억이 아닌 1억 8천만 원이 예상이 되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면요,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바로 도보 이제 한 2분 정도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거장 이용하면 주안역이 있기 때문에 1호선 급행 열차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또 이용하다 보면 인천 시청역을 통해서 이제 인천 지하철 1호선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 이겁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위치했습니다. 자, 주안 이사동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여기 가보시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크레인과 함께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미 지금 현재 뭐 완성된 주상복합, 뭐 하나포레나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들어오긴 했는데, 자, 2만 1,000년 세대 어마어마하죠. 지금 엄청나게 굵직한 세대수가 들어오는데, 자, 이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 행위 내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포인트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학군도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즘에 뭐 우리 초품화가 가장 뭐 인기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좀 인기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지역은 학군이 신규 학교가 아닙니다. 자, 100년 이상 된 학교들을 있을 정도로 주안이라는 지역이 인천에서 정말 전통 있는 학교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메리트, 학군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 주안 이사동 지금 구역별로 나타나는데, 자, 주안 11구역 내에 위치한
상가가 되겠습니다. 노후 건축물이고요. 지금 도시개발되는데 여기 지금 하나포레나 건물이 지금 근사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사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 자 인근에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이미 지금 구역이 들어간 지역도 있고, 지금 현재 펜스 쳐져 있는 지역도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지역 개발 행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 지역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봤더니 한 무릎 정도까지는 지금 개발 행위가 들어와 있고,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깨까지 개발 행위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 또 포인트 잡으시면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을 보면요, 옆에 뭐 파란 색깔 푸른 계열 푸르지오죠. 오른쪽에 이제 빨간 계열 힐스테이트인데 일군 건설사들이 참여할 정도로 상당히 좀 굵직한 지금 개발 행위고, 앞으로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도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일군 건설사 아니면 좀 유명한 건설사들이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눈여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호재로 가면 GTX 비노선이죠. GTX 비노선 인천시청역이 정차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공역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청역을 통한 다음에 GTX 비노선 통해서 서울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하다는 것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인천시청역 환승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25년도 완공을 바라보고 있는 환승센터를 또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남쪽이죠. 남쪽에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연장안이 몇 개 있는데 뭐 시흥으로 연결되는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만, 이 신안산선과 연결했을 때는 경기 남부권, 그다음에 서울의 남쪽 서남부 쪽 연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물론 북쪽 같은 경우는 1호선까지 있기 때문에 1호선 용산까지는 한 40분 내면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긴 하지만, 앞으로 남쪽 라인도 상당히 연계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천 2040 도시 기본 계획에 보면요, 이 주안이한 지역이 또 이제 지역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인천이 부도심, 도심이 9월 부평입니다. 자, 이 인천시청에 있는 지역이 9월이기 때문에 이 도심 지역에 인천은 24년도에 도시 기본 계획의 주안 일대가 또 옆에 이 부도심에 말씀드린 동인천과 그다음에 9월에 말씀드린 도심, 부평 가운데 딱 껴있기 때문에, 자 보면 우리 다양하게 있죠. 뭐 계산동도 있고, 뭐 밑에 보면 뭐 지금 뭐 가정동도 있고 있는데, 이 주안이한 지역이 보면 큰 굵직한, 그다음에 조그만 아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또 개발 행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가치가 입지적인 뭐 입점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 철도망 계획안도 나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보면요, 지금 노후된 건축물입니다. 4층짜리 건물이 되어 있고요. 노후 건축물의 1층에 여기 지금 뭐 인근에 바로 1층에 지금 현재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가 입점되어 있고요. 내부 사진을 보면요, 딱 보시면 아 이거 건물 부셔야겠다 생각이 들 겁니다. 건물을 부셔야 되는데 그냥 자체적 건물을 짓기에는 지금 구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상복합을 기대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지금 바로 진행되진 않지만, 이 11구역 내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매매가 1억 8천만 원입니다. 월 12만 원, 지금 상당히 저렴하게 받고 있긴 하지만 12만 원 지금 임대를 받고 있고요. 대출은 4천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실투자금 1억 4천만 원 투자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노후가 됐는지, 인근 개발 행위가 되는지, 역과의 거리가 가까운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뭐 이미 뭐 조합까지 뭐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상가와는 다르게 뭐 물론 임대료도 챙겨갈 수 있지만 주목할 점은 이제 앞으로의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형 매물로 이 상가를 보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언제나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드렸고 또 부동산 정보도 함께 제공해드렸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솔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들의 투자에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로 이 시간 꽉 채워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물론 좋은 정보들 갖고 올 텐데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상담 창구 늘 열려 있으니까요. 상담 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늘 열려 있고요. 다시 한번 연락처 안내 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하신 후에 상담 올려주시면 친절하게 맞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 받고 있습니다. 토마토 집통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하시고 방송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쏠쏠하게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